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백서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국 백서를 읽으면 이 지금 좌파인데 이 중도 좌파가 됐어요. 아까 이 오드리 헵번님 말씀대로 대전에 있는 분처럼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국 백서를 이제 아마 일찌감치 구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 여러분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자, 일단 조국 백서는 사흘 만에 3억 원을 거뒀죠. 그래서 공지영이가 아니 나도 책 내는 작가인데 무슨 3억 원이냐, 책 2권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1,500만 원이면 끽 쓰는데 왜 3억 원씩 거뒀느냐 뭐 이러면서 공지영도 뭐라고 한 일이 있는, 처음부터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바로 조국 백서입니다. 이 조국 백서는 여러분 뭐 똑같죠.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돈 나눠 먹고 또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뭐 원고료다, 뭐 감수료다, 온갖 거 이렇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돈 나눠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요. 뭐 윤미향이가 인테리어 하는데 1억 원을 쓴 거. 그다음에 박원순이가 아름다운 가게 거기 렉에다가 다 그냥 물건 쌓아놓는 건데 인테리어가 없는데 그 한 가게당 1억 5천에서 2억씩 인테리어 비용을 자기 마누라에게 쫙 지불한 거라든가, 다 이게 이 조국 백서의 먹이사슬하고 여러분 아주 똑같은 겁니다. 자기네끼리의 먹이사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벤틀리님 어저께 김도읍 의원이 이 국정조사 촉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문 여사님께서 KBS 시청료 아까운데 MBC도 시청료 운운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저도 뒷목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정말 둘 다 문 닫게 만들어도 우리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뻔뻔스럽습니다. 네, 자, 아이러니님께서 피싱당한 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못 찾은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자기네들이 이거 빼돌린 거 아닌가 했더니 보이스 피싱 당하게 맞대요. 4억 원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실 뭐 주변에 보면은 뭐 400만 원, 뭐 40만 원 보이스 피싱 당했다는 예는 제가 봤지만 4억 원을 어떻게 보이스 피싱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질이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자, 이 조국 백서의 내용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국 백서는 이 김민웅이라고 김민석이 형인 사람이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고, 무슨 뭐 총무국장 돈을 다루는 거는 최민희가 하고 있대요. 자, 최민희는 돈 문제에 대해서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뭐 명예훼손 껐떡하면 이것들이 거니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걸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전우영이라고 자칭 역사학자, 그러니까 역사학자를 참칭하는, 감히 자기를 역사학자라고 하는 정말 서당계 수준의 이 전우영이란 사람, 그리고 김남국, 이번에 이 완장 대신에 배지를 단 김남국,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전에 물난리 났는데 무슨 공부 모임 한다고 최강욱을 비롯해 갖고 거기서 웃고 앉아 있었던 뭐 박주민이 뭐 이재정이 김남국이 김용민이 다 그런 것들, 어디서 저것들이 정말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함께 모였네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나와 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좋아 죽겠다는 듯이 대전 물난리를 했을 때 찍었는데요. 이 조국 백서에도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웃기는 게요.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이래요. 왜 그냥 조국 백서라고 하지?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본 정치, 검찰과 언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른바 이 검찰에 대해서 개혁하다는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번지수가 지금 오히려 권언유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추미애는 이제 좀 이따가 사표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정진웅이라든가 뭐 이성윤이도 추미애가 얘네들한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사팀에서 다 빼주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우리 뭉개 가자. 이거 없던 일로 빨리빨리 뭉개 가자. 이제 추미애가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막 제가 아는 좌파가 막 이 얘기를 막 읽어주면서 그 사람도 웃고 저도 웃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 조국 이거는 검찰과 촛불 시민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조국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였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이제 조국을 옹호하는 이 점에서 완전히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조민희가 논문을 제2 저자로 뭐 고등학생이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커나 닦고 뭐 화분에 물이나 갈아주고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네가 쓴 거예요. 조국 딸의 논문의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한 것은 비난받을 만 하지만 서도 우리 사회에서의 평균적인 욕망 실현의 방식으로 볼 때 특별히 부도덕하지 않다. 와, 진짜 이런 궤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 딸이 그렇게 제2저자로 이름 올린 거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일인데 우리 사회의 가치로는. 근데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욕망 실현의 방식으로 볼 때는 특별히 부도덕하지 않다. 와, 이거는 뭐 일본이 한국에 사죄할 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성명의 염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말을 썼지만 그런 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게 뻔뻔하고 그 다음에 이건 완전히 사기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너 조국은 도대체 뭐야? 너는 그동안에 뭐 공정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욕망 실현 수준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경심이가 뭐 조국의 뭐 친구라든가 또 조국이 로스쿨을 하면서 그 의사 아들을 자기 인턴으로 써준 거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조국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자녀 교육에 가용 자원의 최대치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밀어준 것은 한국의 학부형들에겐 일정의 미덕이었다. 와,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인턴 품앗이 해주고 너랑 나랑 같은 서울대 출신이고 또 우리 아들은 로스쿨, 우리 딸은 네 밑에서 의사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의해서 가용 자원의 최대치를 투자한 것. 이거는 일종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와, 조국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모든 것은 세 번째, 언론 탓이다. 왜? 이 사안을 언론이 철저하게 조국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로 취급을 해서 공론의 장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조국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내몰은 게 잘못이다. 그러면 이렇게 속삭거리면서 우리끼리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걸 공론화 시켰냐? 그러면서 언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벤틀리님 말씀대로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 이인희님, 브라보, 크크크, 진짜 브라보라는 말이 나오죠. 홍링고맘님께서 조씨 일가는 가치관과 도덕 기준이 맞는 나라로 가세요. 우리나라 물 흐르지 말고. 와, 루키루님께서 오늘의 천천살입니다. 용트림 백서. 맞습니다. 정말, 셀라비님께서 잘 썼네요. 나중에 지들이 뻘소리 할 때 써먹었으면 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자, 시드라님께서 온 국민에게 망신당하고 싶어서 발광을 하네. 알렉스님, 조국백서 국민에게 망신당하고 조국백서 만든 놈을 매지왕시키고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관심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안 팔리고 지들끼리 갖다 보고 읽지도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바로서기님, 비도덕, 비양심을 합당화시키는 최민희 나이값 좀 해라. 네. 자, 박하하님, 개 뻔뻔하네요. 진짜 뻔뻔하지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조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라는 측면에서 조국이 비난거리가 되지만 또 조국이 비난거리는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 사회의 상층 엘리트들 사이에 작용한 일반적인 관행, 도덕성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조국 백서는 쓰레기 백서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백서. 이러면서 언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TBS의 김어준이 제대로 보도를 했다. 그렇지만 기울어진 언론의 지형을 잡기가 역부족이어서 조국 백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왜 조국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조국 백서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고 조국이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나쁜 놈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되느냐. 서초동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조국을 말하자면 뭐 수호하자고 하는 그 촛불 시민들이 바로 조국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궤변 중에 궤변이죠. 조국은 나쁜 놈이야. 근데 조국이 그렇게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거는 그렇게 나쁜 놈이면은 서초동에 맨날 촛불 듣고 나왔겠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은 억울한 거야.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인 거야. 와, 어떻게 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책을 만들 수 있는지 저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김남국이가 이게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김남국이 최강욱이 이게 다 군 법무관들. 그러니까 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법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김남국이 얼마나 엉터리 변호사인가를. 김남국이한테 이 사건을 맡기는 건 진짜 바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웬만한 변호사한테 이걸 맡겨도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안 할 거예요. 이건 조국은 나쁜 놈인데 결론은 서초동에 촛불 시민이 다 모였기 때문에 조국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쓰레기 조국 백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랬어요.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중도로 돌아선 좌파한테 정말 너무 창피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10권이나 와 있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냈나 봐요. 그러면서 다 쓰레기로 쓰레기 그걸로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누가 읽을까 겁이 난다. 자, 조국 백서. 그들도 말합니다. 누가 읽을까봐 겁이 나는 게 조국 백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게 나라냐 싶습니다. 조국 백서. 웃긴다. 쓰레기통으로 직방. 자, 이게 두 번째 주제 결론이었습니다.